자, 이번 시간에는 5장 2절 정적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정적분의 정의까지 하고 마쳤지요. 그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이 구간을 n개로 나눠서 번호를 붙여서 x0부터 xn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n개로 나눴으니까 전체 구간 b-a를 n개로 나눴죠. 그러면 작은 한 개의 구간은 n분의 b-a만큼씩 되니까 번호를 똑같이 등분하면 x0, x1,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번호를 붙이면 그 왼쪽에 있는 수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씩 계속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할 때, 작은 구간의 길이, i번째 구간의 길이를, 즉, xi-xi-1을, del xi라고 썼지요. 기호로.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끝점을 선택을 해서 표본점으로, 그렇게 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작은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다 더하고, 그리고 리미트 이렇게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표본점은 꼭 오른쪽 끝점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왼쪽 끝점을 쓸 수도 있고 오른쪽 끝점을 쓸 수도 있고 계산이 편하다면 중점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간 안에 있는 표본점이니까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 이 구간에 있는 표본점이다라는 뜻으로 기호로 xi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값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 곱하기 작은 구간의 길이 del xi 그렇죠? 그걸 n개 구간을 다 더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fx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면 적분할 수 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 됐죠? 그럴 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듯이 이 극한이 존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del xi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것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것을 fx의 이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적분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어떤 값에서 리미트 시그마 델 하는 값이 나왔다면 그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fx는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기호도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인티그럴 하는 것은 적분 기호,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적분 구간, fx, 내가 적분할 함수,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분할 함수다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 인티그런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 dx, 적분할 때 변수가 x다라는 걸 표기한다고 했어요. x의 미분이기도 하죠. dx, 이것을 적분기호 안에 쓸 때는 미분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differential form,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정적분의 정의까지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시간에서 우리 x제곱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해서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는 걸 구해 봤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는 3분의 1이었고, 자, 그런데 그 값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쪽에 있는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영역, 그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그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계산한 이 값이, 즉 정적분이 fx가 만약에 x제곱처럼 0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라면 당연히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넓이가 될 텐데 어떤 영역의 넓이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주어진 함수 0보다 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축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점들을 수직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x축 위쪽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의 넓이와 같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떨까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함수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함수값,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값을 곱하면 여기 그림 아래쪽에 볼까요? 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각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함수값 계산하면 음수. 그렇죠? 그것하고 이렇게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가 0보다 작으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은 곡선의 위쪽에 있고 이번에는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곡선이 x축 아래쪽에 놓입니다. 그래서 곡선의 위에 있고 x축보다는 아래에 있는 영역. 그런데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x축과 곡선 사이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큰 값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결정되는 거지. 어쨌든 x축하고 곡선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합니다. fx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넓이가 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넓이는 플러스 값,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값.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정적분의 성질을 더 알아봅니다. 정적분은 리미트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과 리미트가 갖고 있는 성질이 중복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정적분도 그런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어떤 성질이 있냐? 리미트도 시그마도 덧셈을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적분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이것의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dx. 이것은 fx의 정적분하고 gx의 정적분을 더한 것과 같아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같아요. 이 성질을 덧셈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상수배는 리미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시그마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 밖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cfx dx. 이 값은 c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C 곱하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예, 이렇게 상수배가 나갈 수 있다. 상수배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성질을 동차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분은 동차적이고 덧셈적이에요. 동차적이고 덧셈적인 이 성질을 합해서 선형적이다라고 불러요. 미분도 그랬죠. 정적분도 선형적입니다. 미분도 선형적, 정적분도 선형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면 정적분도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커요. 너무 당연하지요. 시그마 큰 값들을 더한 것이 당연히 작은 값들을 더한 것보다는 더 크겠죠. 그렇죠? 리미트는 이미 배웠습니다. 큰 함수의 극한이 작은 함수의 극한보다는 큰 쪽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같아질 수까지는 있다. 배웠죠? 그래서 정적분도 그런 성질을 유지합니다. 큰 함수의 정적분이 크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약속인데요. 적분 구간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이것은 순서를 바꿔놓으면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인티그럴 바꿔서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같아요. b부터 a까지의 적분은 a부터 b까지 적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다. 이게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는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하고 인티그럴 b부터 c까지 fx dx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요. 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a부터 b까지 구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a부터 c까지 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서 b를 선택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이만큼 넓이죠. 그렇죠? b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이만큼 넓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은 이만큼 전체의 넓이죠. 그렇죠? 해서 그 값이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이죠. 그렇죠? 해서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이렇게 b를 매개로 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다시 b부터 c까지 정적분 이 두 개를 합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8번째 성질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0 함수를 정적분합니다. 0 dx. 그러면 그 값은 0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없죠. 적분하려는 함수가 0 함수니까 당연히 구간을 n개로 나누고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0 함수에 의한 함수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구간의 길이를 곱해도 0이고 시그마 그걸 다 더해도 0이고 리미트 극한을 취해도 0이죠. 그렇죠? 이렇게 0 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 기억해 두세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9번째 성질 이어서 봅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는 구간의 길이에요. 구간이 a부터 b까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 끝점 b에서 왼쪽 끝점 a를 빼주면 된다라는 건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b-a가 구간의 길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됐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1은 항상 상수함수 1이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1이죠.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 작은 구간의 길이 ΔXI. 이걸 곱하면 1을 곱했으니까 ΔXI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작은 구간 ΔXI를 n개 다 더하면
전체 구간이 되죠.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죠. 상수죠. 그럼 거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도 그 상수가 나오겠죠. b-a.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구간의 길이가 없어요. a부터 a까지. 한 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점에서의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너무 당연하죠? 한 점이니까 당연히 구간의 길이는 0이고, 그렇다면 그걸 n개로 나눠서 작은 구간의 길이를 계산해도 0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표본점에서 함수 값을 곱해도 0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도 0이고, 리미트 취해도 0이고,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요? 해서 구간의 길이가 없을 때 한 점에서의 정적분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1번째 성질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요. f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면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 정적분이죠. 이것은 구간의 길이 b-a와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c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곱한 것하고 같아요. 해서 b-a 곱하기 fc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즉 정적분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이 구간의 길이와 주어진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곱한 값과 같아지는 그런 점이 구간 안에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철에 눈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얼만큼 왔는지를 이제 기상 예보하는 사람이 예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을 만들었어요. 대나무 통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바닥이 있고 X축. 그때 눈이 얼만큼 왔나 받았더니 눈이 이만큼 이 곡선 이만큼을 그려냈어요. 자, 그럴 때 눈이 온 것을 어떻게 예보를 하냐 하면 이것을 단면을 가지고 이만큼 눈이 쌓여 있는 것의 단면에 넓이를 가지고 그 넓이로 눈이 얼마큼 왔다라고 예보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얼마큼 왔나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구간은 A부터 B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눈이 바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만큼 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만큼 왔다. 이렇게 예보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상예보관이 조금 쉽게 이제 예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넓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톡톡톡톡 다졌어요. 자, 그래서 넓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톡톡톡톡 다져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눈이 이렇게 이 직사각형만큼 왔다라고 예보할 수 있죠. 그렇죠? 적분으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된 값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로 세로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깨끗한 상태에서 그러면 가로 세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할 거니까 세로는 여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져 놓은 요 선이 fx가 연속이니까 연속으로 다져져서 이렇게 이 곡선과 만나는 요점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뜨렸을 때 x값을 c라고 하면 당연히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곡선의 식으로 fc라고 계산해도 이 높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fc네요. 가로는 당연히 구간의 길이니까 b-a죠. 그렇죠? 그렇다면 눈이
직사각형 넓이만큼 왔으니까 예, 이제 표현할 수 있죠. B-A 곱하기 FC만큼 왔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적분이 이 사각형의 넓이 예, B-A 곱하기 FC 하고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점 C가 존재한다라는 거, 예, 이것을 우리는 예,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 예. 자, 그다음 이제 정적분의 마지막 성질은 정적분은 변수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예. 함수의 식이 같은 식이고 그리고 구간이 같으면 변수를 x라고 표현하든지 t라고 표현하든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정적분이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계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f의 규칙이 같다면 당연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계산한 결과가 같을 거고 그렇죠? 구간이 같으면 n등분했을 때 그 작은 구간의 길이 델xi 이것이 같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구간의 길이가 같은 값이니까 그걸 다 더하고 극한치에도 같은 값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를 x로 표현해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한 거나 변수를 t로 표현해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d dt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변수는 역할이 없다라는 뜻으로 예, dummy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 예, 이것은 변수라는 뜻이에요. 예, dummy, 예, 멍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멍청하다라는 것은. 해서 더미 베리어블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변수는 관계가 없어요. 정적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서 배우는 부정적분은 주어진 변수로 표현해야 돼요. 예, 그럼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근데 정적분은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변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걸 가지고 온다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 예, 이렇게 x로 표현한 거나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t제곱 dt 이렇게 t로 표현한 거나 함수의 식이 둘 다 변수의 제곱 x제곱 t제곱 똑같죠. 구간도 0부터 1까지 똑같죠. 예, 그렇다면 둘 다 우리가 구해본 대로 예, 둘 다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배웠던 거. 예제 1번 볼까요? 교재. 예, 0부터 파이까지라는 구간에서 생각을 한 건데 어떤 값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sin xi 델 xi 이렇게 나왔다. 이게 뭐냐? 이걸 정적분으로 표현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xi라고 된 부분은 표본점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예. 델 xi라는 것은 구간의 길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델 xi 예. 요 부분은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적분되어지는 함수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수를 x라고 표현했다면 이 표본점 xi라고 쓴 값들을 예, 전부 x라고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xi의 3승은 x의 3승 예, 이것의 적분으로 바뀝니다. 뒤에 xi가 x로 바뀌고 sin xi가 sin x로 바뀌고 해서 이렇게 x 곱하기 sin x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sin x의 정적분이다.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정적분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x 곱하기 sin x의 정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려면 부정적분 부분에서 그 적분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예,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예, 그것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우선은 아직 공식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앞에서 계산해 봤듯이 정의 쓰는 건 알고 있죠? 리미트 시그마. 그렇게 한번 구해 볼 거고, 또는 예, 조금 전에 그 정적분의 정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넓이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넓이를 알고 있는 어떤 도형, 그 도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면, 그렇다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 2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를 구해라.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정의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분 구간을 보니까 0부터 3까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구간을 n등분하고, 그렇죠? n등분했으니까 전체 구간이 길이가 3입니다. 그러면 작은 한 구간의 길이는 n으로 나눠서 n분의 3이 되겠죠. 그렇다면 등분해서 del xi는 전부 n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del xi는 n분의 3이다. 됐고, 표본점은 예,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 아까도 그랬지만, 그렇다면 xi 스타 표본점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니까, 자, 여기 그림상에서 구간이 0부터 3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구간은 또 거기다가 n분의 3을 또 더해주면 돼요. 이만큼. 그렇죠? 예. 그러니까 n분의 3을 두 번 더하면 n분의 6이에요. 그렇죠? 해서 여기는 n분의 6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은 n분의 3, 두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n분의 6, 세 번째는 n분의 3을 또 더하면 n분의 9. 그렇죠? 예, 규칙이 생겼죠. 그렇다면 i번째가 뭔지 알아내야 되죠? 예, i번째가 바로 뭔가요? 예, 첫 번째, 즉 1을 대입하면 3,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6, 세 번째 3을 대입하면 9. 그렇죠? 그러면 i번째는 결국은 i하고 3을 곱하네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1과 3을 곱해서 3, 두 번째는 2와 3을 곱해서 6, 세 번째는 3과 3을 곱해서 9. 그렇죠? 그럼 i번째는 i와 3을 곱했으니까 3i. 그렇다면 n분의 3i. 그렇죠? 자, 그래서 n분의 3i가 됩니다.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 예, 그래서 xi 스타는 n분의 3i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 됐어요. 예.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이제 리미트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인데 표본점이 n분의 3i. 그러면 n분의 3i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함수가 x의 3승 마이너스 6x. 그럼 거기다가 n분의 3i를 대입을 합니다. x에. 그렇죠? 그렇다면 x의 3승 하는 것은 대입해서 n분의 3i의 3승. 그렇죠?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 x 대신에 n분의 3i 대입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del xi인데 del xi 등분하니까 전부 n분의 3. 그렇죠? 다 됐죠? 예. 이 결과를 다음 페이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앞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그리고 전체 곱하기 n분의 3 됐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걸 먼저 계산하고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시그마 안에서 이거 3승하면 예, n의 3승 분모에 있지요. 그렇죠? 분모에 n의 3승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전체 n분의 하는 걸 곱했죠. 그럼 분모가 n의 4승 하는 게 생기지요. 여기. 그렇죠? 그럼 n의 4승분의 하는 게 앞에 항에 있습니다. 자, 여기 3i를 3승할 거니까 숫자 3의 3승 27이죠. 거기에 뒤에 전체에 3, 분자에 3이 곱해지지요. 그렇다면 3의 4승이 되지요. 27에 3 곱하면 81. 그래서 상수 81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3승의 항을 계산한 것은 그건 다 나갔죠. 그러면 여기 i의 3승만 남았죠. 그렇죠? 보기 좋게 지어볼까요? 예,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상수는 다 계산했으니까 i의 3승이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 걸리는 것은 i의 3승. 그렇죠? 그 다음 뒤에 거 계산합니다. 예, 뒤에 거는 여기 n분의 곱하니까 n제곱분의 그렇죠? 그 다음 여기 3, 여기 3이 전체 곱한 거, 여기 6. 그렇죠? 해서 6, 9 곱하면 54.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또 보기 좋게 지울게요. 여기 남은 건 이제 계산 안 한 거 i만 계산하면 돼요. 그 i가 여기 시그마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쪽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를 다 더한 거, 앞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3승을 예, 다 더한 거. 우선 i를 다 더한 거, i가 1부터 n까지 가니까 당연히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해서 n 이렇게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예,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시절 예, 그때 계산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그 값은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예, 이거 기억하세요. 예,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것도 그걸 응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i의 3승을 다 더했다라는 것은 예,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이렇게 해서 예, n의 3승까지 더한 거예요. n의 3승까지 이렇게 예, 그것도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잊어버렸으면 해서 2분의 n 플러스 1 i를 다 더했던 거 공교롭게도 그것의 제곱으로 표현돼요. 예, 이렇게 이건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우연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해서 우리가 시그마 i 3승하고 시그마 i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예, 드로잉 지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결국은 예, 앞쪽에 있는 시그마 다 계산하면 앞에 n 4승분의 81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n 4승분의 8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뒤쪽에 있는 것은 예, n제곱분의 54가 곱해졌으니까 i를 다 더한 거 2분의 n 플러스 1 곱해서 n제곱분의 5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부터 볼까요? 분모 최고차항 n4승, 분자 n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n제곱인데 그것을 전체 제곱했으니까 최고차항 역시 n제곱의 제곱 n4승.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개수가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의 개수는 2가 제곱됐으니까 4. 그렇죠? 분자의 개수는 앞에 나와 있는 81. 그렇죠? 해서 4분의 81.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극한은 역시 분모 최고차항은 n제곱, 분자 n이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n제곱 해서 최고차항 같으니까 개수가 결정해요. 분모는 2, 분자는 54 해서 2분의 54.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결국 값을 구했습니다.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54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의 54 하는 것은 약분하면 27이고 4분의 하는 걸로 통분하면 앞엔 4분의 81인데 27은 4분의 그럼 27에 4 곱해야 되니까 4, 7, 28, 108. 그렇죠?
해서 81 마이너스 108 하는 게 분자.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분모가 4였으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4분의 27.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정적분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써서 구할 수는 있겠는데, 어렵진 않아요.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요. 그렇죠?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법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계산법을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넓이를 사용할 거예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것을 넓이로 해석해서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물론 이걸 계산하려면 우리 삼각치환이라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수학적 사고의 진도에는 삼각치환법은 없어요. 해서 우리 앞에서도 미분 파트에서도 그 삼각치환하는 그 적분을 계산해 준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치환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것은 x를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고 범위 조절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x를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고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시험에 테스트하진 않습니다. 이건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넓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피적분함수가 루트예요. 당연히 0 이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적분의 첫 번째 성질 무엇인가의 넓이와 같다. 그렇죠? 그 넓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우리가 적분할 피적분 함수가 y다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값은 양변 제곱하고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고 표현돼요. 그렇죠? 근데 x는 여기 적분 구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0부터 1까지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x는 0부터 1까지에 있고 그렇죠? 당연히 y값은 루트라고 표현됐으니까 0 이상이지요. 음수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갖는 곡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요.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입니다. 근데 y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원은 제거해야 돼요. 여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다 그랬으니까 y축 왼쪽도 제거되죠. 그렇죠? 뭐 남았어요? 1사분면에 있는 그 원의 4분의 1 부분만, 4분의 1 조각만 남았죠. 그렇죠? 이렇게 1사분면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 원의 이쪽 부분, 1사분면에 있는 이 부분,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그 영역이 됐죠. 그 영역의 넓이니까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정적분은 구간이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요거 드로잉 지어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여진 거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범위 설정했고 이렇게 4분의 1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0부터 1까지. 그러면 이 함수를 적분한 걸로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4분면에 있는 1사분면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금방 얘기한 것처럼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정적분한 게 바로 넓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4분의 1 원의 넓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아니까 이거 계산 안 하고 원의 넓이를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정적분은 원의 넓이와 같아요.
그 원의 넓이의 4분의 1과 같아요. 해서 4분의 1 곱하기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 원은 반지름이 1이니까 1의 제곱. 그렇죠? 예, 그래서 4분의 1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 단위원의 4분의 1조각, 그것의 넓이는 4분의 파이다. 그렇다면 이 정적분이 그것과 같으니까 이 정적분은 계산을 안 해도 4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시간이 되면 x를 사인 세타라고 치환해서 직접 한번 적분 계산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수고했습니다.